먼저 첫 번째 용의주로는 LIG 넥스원 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방산주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 안에서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상한가 쓰기도 했죠. 네. 주말 동안 이제 발생한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과 또 기회를 넘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전쟁은 끝나도 이제 방공망은 남습니다. 그래서 미사일은 날아가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을 대비하는 국가만이 살아남죠. 그래서 지금 중동은 단순한 군사 충돌이 아니라 요격 미사일 소모전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도미사일 한 발에 복수의 요격 미사일이 발사가 되는데 쏘는 쪽도 문제지만 막는 쪽은 더 빨리 소진이 되죠. 이 지점에서 LIG 넥슨은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는데 미국과 이제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그리고 이제 이란의 탄도미사일 보복 등 수백 발의 미사일이 오가는 현실 속에서 요격탄 재고 부족은요 더 이상 이제 가정이 아니죠.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 생산하는 사드라든가 아니면 패트리어트 팩3는 연간 생산량도 제한적이고요. 특히 이제 팩3 같은 경우는 미군 이제 우선 배전 물량이 많아서 동맹국 공급까지는 상당히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가 또한 수백만에서 수천만 달러 수준의 고가 구조로서 공급은 제한적이고 가격은 비싼데 이 구조적 병력 구간에서 우리나라 이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2가 좀 대항카드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천궁2 같은 경우는 패트리어트 대비 이제 절반 이하의 가격이고요. 그리고 중층 방공망에서도 유사 레이어 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격 고도라든가 교전 능력이나 다중 표적 대응 측면에서 중동 국가들이 요구하는 실전 조건을 충족을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미 아랍에미리트나 아니면 패트리어트와 이제 병행 운용을 전제로 이제 천공투를 도입을 했고, 이는 단순 가격 문제가 아니라 대미 의존도 분산이라는 전략적 판단으로 중동 국가 입장에서는 미국산 고가 체계라든가 자국 방산 육성 그리고 공급망 다변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할 필요가 있는데 그 교차점에 이제 LIG 넥슨의 천공2가 위치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LIG 넥슨의 수주 잔고는 약 26조 원. 그러니까 현재 연매출 대비 한 5년치에서 6년치일감이 확보돼 있는 상태인데 중요한 것은 잔고의 질이죠. 그래서 개발 위주의 저마진 잔고가 아니라 양산 단계에 진입한 고수익 수출 물량 비중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천공추 매출 인식이 본격화되는 구간인데 여기에 이제 사우디나 이라크 등 중동 추가 계약 물량은 이제 내년서부터 내후년까지 갈수록 매출 기여도가 커지기 때문에 단기 실적 개선은 물론이고요. 중기 수출 확대랑 그리고 장기 방공망 추가 계약 이 3단 구조가 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수출 비중 확대와 함께 점진적 개선이 예상이 되고요. 고정비는 이미 깔려 있는 상태고 매출이 늘수록 레버리지 효과가 커지는 구조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산 사이클 속에서도 순이익은 2천억 원대 안착을 했는데 여기에 또 이제 배당 성향이 한 30% 정도 수준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단순 배당 확대가 아니라 실적이 일시적으로 흔들려도 주주환원 기조는 좀 유지하겠다는 시그널이고요. 수주 잔고가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를 했으니까 현금 흐름 가식성 또한 높아진 거죠. 그래서 방산 기형 특성상 이제 계약금 선입금이라든가 중도금 수령과 그리고 납품 후 잔금 이 구조가 운영되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비교적으로 안정적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성장주이면서 동시에 배당주 성격을 갖춘 구조. 어떻게 보면 이 조합은요 방산 업종 내에서도 흔치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실적 기대감에 주가는 반등을 시도하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오늘 이란 이슈가 터지면서 신고가를 경신을 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제 기술적으로 보시더라도 이런 중요한 저지바 라인, 신고가 돌파 구간에서는 강한 슈팅과 강한 거래 대금이 이렇게 붙어줘야지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데요. 모멘텀도 모멘텀이지만 기술적으로 보시더라도 강한 거래 대금과 강한 슈팅이 나오면서 이 지지 라인을 돌파를 해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연속성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70만 원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지는 여부하기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중동 변수는요, 사실 단기 뉴스기는 합니다만은 중충 방공망 구조 변화라는 거는 장기 모멘텀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뉴스로 끝날 수도 있지만 무기 체계는 더욱더 계약으로 남고요. 지금은 이제 단순한 방상 테마가 아니라 공급 병목이 만드는 구조적 기회 구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용의주 LIG 넥스원이었습니다.
LIG 넥스원에 대한 증권가의 눈높이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LIG 넥스원의 목표가를 71만 원으로 설정해주기도 했는데요. 우선은 이 지점까지 가려면 강한 거래 대금이 동반돼야 하는 만큼 앞으로 수급 상황 꾸준히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용의주 LIG 넥스원이었고요. 두 번째 용의주로는 에코프로 주셨네요. 오늘 그래도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잘 버티나 싶었는데 시장 지수가 밀려나다 보니까 동반해서 하락폭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반장님. 네. 사실 대장은요, 한번 무너지면 끝일까요? 아니죠. 사실 진짜 대장은요, 조정 뒤에 더 강하게 돌아옵니다. 작년 업황 둔화 속에서도 깊은 조정을 겪었던 게 2차 전지인데 그 중심에 있었던 에코프로가 다시 이번에 코스닥 시가총액 1위를 탈환을 했죠. 수급이나 실적, 원가 경쟁력 이 세 가지 퍼즐이 동시에 맞춰지고 있는 건데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연초 이후에 주가가 한 100% 정도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단순 반등이 아니라 수급 구조 전환이 만들어낸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코스닥 내에서는 외국인 순매수 1위도 계속 진행을 하면서 코스닥 자금의 중심축으로 좀 복귀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에코프로 비행까지 동반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그룹 전체 밸류 체인이 동시에 재평가 받는 국면인데 그동안의 2차 전지 업종의 그 둔화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라든가 메탈 가격 하락이나 공매도 압박이 있었는데 이 삼중 부담이 이제 하지만 이제 특히 공매도 같은 경우는 잔고가 높았던 구간에서 실적 개선과 함께 쇼커버링이 유입이 되면서 수급이 강하게 뒤집히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결국 자금이 몰리는 자리가 주도주가 되는데 지금 이제 외인의 자금도 이제 중심축에 있는 게 바로 에코프로다 보니까요. 단기 테마 순환이 아니라 코스닥 지수 레벨을 끌어올리는 핵심 종목으로 복귀를 했다는 점이 우선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연결 기준 이제 영업이익 2,300억 원대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적자 구간에서 어떻게 보면 적자 구간을 통과해 만들어낸 구조적 개선인데 핵심은 사실 인도네시아 니켈 재련 투자죠.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 니켈 매장량의 상위권 국가로서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재료 공급의 중심지인데 그동안 이제 니켈 중간재를 외부에서 매입하는 구조였습니다만은 이제는 직접 재련소를 통해서 공급망을 내재화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본격 가동 시에는 그 전사 원가가 20에서 30% 이상 절감 효과가 기대가 되고요. 이 의미는 단순 비용 절감이 아니라 메탈 가격 하락 시에는 방어력도 확보가 되고 상승 시에는 이익 레버리지 확보가 되는 양방향 대응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최근에 이제 니켈이나 리튬 가격이 바닥을 다지고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판가는 올라가고 원가는 낮아지는 구간이 형성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이 바로 이제 이익이 가장 빠르게 개선되는 구간으로 흑자 전환은 사실 시작일 뿐이고요. 이익 탄성은요 이제부터 좀 시작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미국 공급망 재편 정책이요. 배터리 산업 지형을 좀 바꾸고 있는데 무역 확장법 232조 적용 가능성 그리고 IRA 정책 강화 등 중국 의존도가 높은 ESS 시장은 구조적 재편이 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탈중국 공급망을 갖춘 기업만이 수혜를 받는 구간으로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국내나 동남아 기반 공급망을 통해서 리스크를 분산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확장으로 북미 ESS 수요는 빠르게 증가 중이고요. 전력 사용량이 폭증하면서 저장장치 수요는 구조적 성장 단계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헝가리 공장 안정화 그리고 신규 고객 확보도 기대 요소인데 단순히 이제 전기 차량 매출이 아니라 ESS나 에너지 관리 그리고 신재생 연계 솔루션까지 확장 중입니다. 특히 태양광 그리고 에너지 관리 시스템, 그리고 엔지니어링 사업 목적 확대까지 이제는 이제 양극재 회사가 아니라 에너지 밸류체인 기업으로 변모하는 단계. 그러니까 전기차 한 사이클만 기대는 기업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이라는 메가 트렌드 전체를 좀 타고 가는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오전장에는 상승 전환하면서 강세를 이어갔지만요. 지수 하락의 천재는 동조화된 모습입니다. 수급을 보시면은 아직까지 외인 기관의 수급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거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 급등이 나왔던 상태이기 때문에 눌린 구간에 매물 소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요. 중장기적인 방향성과 실적과 수급이 뒷받침되는 구조기 때문에 지수 하락에 따른 조정은 오히려 저가면서 찬스 열어둘 수 있을 수 있고요. 요번에 이제 20만 원대 안착하는지 여부 확인은 좀 더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시면은 2차 전지는 이제 유행이 아니라 산업이죠. 그리고 그 산업은 결국 이익을 내는 기업만 좀 남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를 견뎌낸 기업이 다음 성장 국면을 가장 크게 즐기는데 지금은 이제 단순 반등 구간이 아니라
구조적 체질 개선, 그리고 수급 개선과 정책 모멘텀, 이 모든 구간이 한 번에 맞물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용의지 에코프로였습니다. 에코프로 중장기적인 상승 방향성은 그대로다라고 설명 주셨으니까요. 오히려 조정을 기회 삼아 보시